자, 오늘은 7번째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제 영어 단어 2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해요. 영어 단어 2개. 자, 우리가 너무 잘하는 단어 2가지예요. 어떤 단어냐? 당연히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What, 그 다음에 Who, 2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뭔 차이냐? 뭐 당연히 아시죠? 무엇, 누구라고 알고 계신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거죠. 우리가 사람한테 물어볼 때 어떨 때는 What are you? 하고 물어볼 때도 있고 Who are you?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볼 때는 해석을 해보면 어떤 거죠? What are you도 너 뭐야? Who are you? 너 누구야?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뭔 차이가 있어? 똑같은 말 아냐? 하고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라는 걸 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같니? 하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재밌게 살펴볼 수 있는 건. 보통 영어에서 what are you라고 물어볼 때는요. 그러니까 뭐 너 뭐야? 너 누구야? 이런 느낌보다는 이 what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요. 뭐 직업이 뭐야? 너 사회적으로 하는 일이 뭐야?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럼 who는 뭐죠? 너 누구야? 말 그대로 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묻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 2개가 차이가 생기는 것들이 재밌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살펴볼 거냐? 그러면은 정확하게 who are you하고 what are you라고 물어봤으면 어떤 차이가 있어? 라고 설명을 물어보면요. 이렇게 그림 하나로 그려볼게요. 이 사람이 너의 본질, 네 안에 있는 거, 너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너의 본질,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너라는 사람의 본질은 뭐야? 라는 게 who are you예요. 그럼 뭐냐면 what은 뭘까요? 자, 네가 타인에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자식이 되거나 부모가 되거나 이런 게 들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직업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이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하면 what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what이에요. what. 그래서 이 차이가 뭐 영어 단어 2개밖에 없구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물 거냐면요. 저희가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이 있어요. 야, 자신감을 좀 가져라. 라고 말할 때가 있고, 걔는 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요. 연결하면 좋아요. 그러면 후는 당연히 누구냐면요. 이 자존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what은 뭘까요? 바로 자신감이죠.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높을 수가 있어요. 보여주는 것도 자신 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높을 수 있겠죠. 근데 자신감은 많지만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남한테는 굉장히 하지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제 이게 최악의 경우는 뭐가 되냐면 자기 자존감이 낮은 거를 상처를 받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는 소심해 보이고 자신감이 낮은데 자존감이 높아요. 그럼 뭔 얘기냐면은 소극적이고 말도 좀 안 듣고 이러는 것 같은데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여튼 속이 경미기가 왜 쟤는 이렇게 말을 안 쳐들어?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낮아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나라는 존재만 보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저희가. 내가 누군가한테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 외부의 세상을 함께 어떻게 살죠? 이 사회라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관계에 의해서 내 삶의 방향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who, what 2개를 다 갖춰야 되는 거죠. 이 2개가 얼마나 균형을 갖췄느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2개를 어떻게 조절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인생에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존감, 자신감 이 2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존감을 좀 키워주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그럼 자존감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면은 이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뭘 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뭐 자기주도를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자존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요, 누군가가 믿어줄 때 자존감이 커져요. 어릴 때는 남이 믿어줘야 돼요. 근데 10대가 지나고 뭐 그 이후의 삶에서는 누가 믿어주는 것도 자존감에 큰 도움을 되겠지만은 뭘까요?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돼요. 남들이 말하더라도 조금은
조금은 좀 차단하고 나 자신을 좀 더 믿어주는 모습. 내가 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믿음이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는 자신감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신감은 제가 볼 때는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자기가 해봤던 것들, 물론 자신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당연히.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어야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이거요. 결과만 따로 보자면 자기가 해봤던 거,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행해보거나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해보고 이랬을 때 어떨까요? 그런 결과들이 잘 나왔을 때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둘 다를 갖추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으로는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저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자 이거를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맞춰서 학생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학생들은요 아직 어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후하고 왓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의 내부의 자신이라 믿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내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훅 넘어가요. 그래서 친구 아니면 사기당하기도 좋은 거죠. 나쁘게 말하면. 물론 좋은 어른들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에 의해서 이 사람의 내부인 자존감이 상승하면서 성장하는 좋은 기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두 가지를 혼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두 개는 그럼 완전히 분리시켜야 되나요? 아니요, 또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호가 아니라 화살표로 가야 돼요. 화살표. 그러면 선생님, 여기 외부에서 이렇게 가는 화살표도 나쁘지 않나요? 좋죠. 이것도 좋은 영향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이 외부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이 외부, 왓에다가 집중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닐 때는 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거 하면은 막 철학까지 얘기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내부를 채운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아이잖아요. 나를 찾아가는 거죠, 나. 영어에서는 그래서 아이를 무조건 자신을 나타낼 때 대문자를 쓰잖아요. 물론 뭐 종교적으로 신 앞에 자신을 낮출 때는 소문자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이렇게 쓰면은 자기를 낮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 이렇게 저 옛날에 면벽 수행하든 아니면 어떤 돌을 닦시는 분처럼 생각, 사고만으로 끌어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죠. 그 정도가 되면 성인이라고 저희가 부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화살표처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인, 친구, 아니면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네? 라고 나라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계속 붙여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나라는 사람은 이런 꽃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은 자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확립되고,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면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뭐 평생 동안 이게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외부 상황이라는 게 있겠죠.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네모예요. 알고 봤더니. 근데 세상은 세모를 요구해요. 나 여기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왠지 내가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운 좋게 내가 네모인데 내가 살아갈 세상이 네모라면 쏙 들어가서 와 나는 땡 잡았다 이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네모인데 세상은 세모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는 그래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만큼 잘라내서 이만큼은 손해를 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나머지 없어진 부분 이 하얀색으로 없어진 부분은 쓸모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우선은 세상이란 세모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나만의 특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쓸모가 없지만 언젠가 세상이 항상 세모는 아니잖아요.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네모로 변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로 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맞는 파트만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즉, 나. 그러니까 후라는 사람을
what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했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자존감을 이용해서 자신감을 끌어가는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어떨까. 그냥 쉬운 단어예요. who하고 what이라는 두 개의 단어 보면서 제가 고민을 해봤고, 제가 가르치는 게 영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끌어가는 게 좀 더 편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도 많이 하는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영어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who, 누구, what, 무엇 이렇게만 공부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재미만 없는 게 아니라 상위 과정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현학적인 표현이나 어떤 비유적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접하면은 이 추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이런 개념까지? 알면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알면 좋은 거고 필요하면 쓰면 돼요. 아, 필요 없으면 그냥 who, 누구, what, 무엇 딱 여기만 딱 쓰면 되는 거죠. 필요한 만큼만.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인생의 낭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지금 안 쓰는 것뿐이지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빛이 나는 거고, 뭐 죽을 때까지 그 기회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남들과 다른 무엇 하나는 가지고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의 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의 후를 만들어 갈 건지를 고민하시고, 세상이 요구하는 왓에 대해서 내가 그 왓에 맞춰가는 거, 이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즉, 나라는 후가 세상에서 나갈 때 사회에서 요구하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왓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나를 이 왓에 맞춰서 보여줘서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지면 저희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즉, 억지로 자신감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보다는 좀 더 자신을 믿는 이 후를 먼저 키워주면,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부딪혀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와다고 부딪히다 보면은 내 모습이 어디는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 어디서는 어떻게 써야겠구나, 이런 자기를 어떻게 써먹는지를 알게 되겠죠. 즉, 인생은 결국 이 후를 가지고 왓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한 단어 쓸 수 있겠죠. 어떻게 풀어갈 거야? 이제 이게 how죠. 그래서 이제 많은 영상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how다. 맞는 말이죠. who를 what에다 맞추는 방법이 how니까요. 그럼 how만 중요해? 아니죠. when도 중요하죠. 운빨도 필요한 거죠. 언제 시기를 맞춰야 되겠죠. 어디냐도 중요하겠죠. 다 많은 요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면 복잡하니까 우선은 딱 세 가지. 나라는 who를 만들어내고 세상에 나를 무엇으로 보이게 할 것인지 노력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또 하면 나중에 이제 뭐 나오죠? 페르소나 이런 거 나와요. 페르소나 뭐 해갖고 뭐 가면 이론 이런 것들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학교 갈 때는 학생이랑 가면을 쓰고 가고요. 왓에 맞춰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친구들과 놀 때는 굳이 학생이라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친구로서의 나라는 가면을 쓰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왓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왓,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가요. 왓. 하지만 그거에 너무 매몰당해서 내가 누군지를 잊으면 안 돼요. 항상 후는 있고, 아, 나는 원래 후라는 나는 누구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 필요하니까 왓으로서 이런 행동하는 거고 왓으로서 이런 행동하는 거야 라고 자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보여진지 성찰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성장을 이끌어 나가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괴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좀 깊은 이야기로 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울증, 요즘에 청소년들 많죠, 우울증.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공황장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살펴볼 때도 근본적으로는 이 후와 왓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는 사람과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 세상에 바라보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수많은 이 왓에 대한 질문들, 이 두 가지의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딱 맞출 수는 없어요, 두 가지를. 그럴 때는 저는 우선순위를 누구, 나라는 사람한테 포커스를 먼저 맞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고자 할 때도 그 사람이 보여주는 완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후인지를 먼저 살펴보려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짧게 움직이겠네요. who라는 단어와 what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누구 무엇이 아니라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본질적으로 어떤 약간의 영어적 의미적 차이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쪽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할게요.